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 이용에 제한이 많아 유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 선물을 배달하기 위한 배송업체마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도 한터키 간 상호 협력 관계가 긴밀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와 운영 사무실을 두고 만여 명을 상대로 3,50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올 들어 사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탓을 하는데 상인들은 쓸데없는 규제를 만든 정부 때문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2009년 탄생 이후 해마다 사용이 늘던 온누리 상품권이 올 들어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용된 온누리 상품권은 157억 원어치. 그런데 올해는 고작 97억 원어치가 팔려 한 해 사이 38.4%나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이 작년도보다 구매력이 좀 떨어졌고. 하지만 상인들은 판매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3% 할인 제도를 없앤 것이라고 말합니다. 혜택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상품권이 안 되니까. 판매 감소가 너무 커지자 정부는 할인 제도 폐지 1년 만인 이달에 다시 부활시켰지만 이마저도 한시적입니다. 정부가 올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66억 원어치의 상품권이 팔리면 이 할인 제도도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구매의 번거로움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요청은 은행에 했는데 은행은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로 막다른 데까지 몰린 전통시장이 정부의 서툰 정책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추석 선물 배송을 담당하는 우체국 사람들인데요. 우편 집중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LTE로 연결해서 그곳 표정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전해주세요. 네, 저는 대구 우편 집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운 시각이지만 제 뒤로 보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각지에서 모인 선물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배송을 위해 행선지를 분류하는 작업자들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7일까지를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계시죠? 예,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우편물을 소통하기 위해서 전 직원과 80여 명의 추가 인력 투입,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택배 물량도 지난 추석보다 20%가량 늘어 하루 평균 15만 개에 이릅니다. 우체국은 17일까지 택배를 접수하지만 명절에 맞춰 선물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명절 특수기에는 많은 물건이 몰리는 만큼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연락처와 품목 등을 기재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우편 집중국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이 최근 닷새 동안 판매된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방사능 공포의 여파로 수산물은 지난해보다 20% 적게 팔렸지만 한우는 지난해보다 15% 더 많이 팔렸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굴비와 옥돔 선물 세트는 매출이 줄어든 반면 한우 선물 세트 매출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요즘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구미갑 국회의원 재선거 여부입니다. 재판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 달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8대 총선 때 구미갑 지역에서 당선된 심학봉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30일 재선거 실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날 잡기가 지금 9월 26일 날 잡아가지고 처리하면은 바로 10월 30일 선거인데 한 달 놔두고 선거하도록 하는 거는 무리거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출마를 준비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던 예비 후보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번 10월에 실시하는 재선거는 불가능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판결이 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끝난 후인 7월 재선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관련 재판 일정이 없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여서 사실상 재판이 가능한 날은 오는 26일이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 재선거 실시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뇌사 상태로 생명이 위독한데 의심 환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집 모기가 원인 매개체인 일본 뇌염 환자가 올 들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49살 여성인 이 환자는 현재 뇌사 상태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8월 14일 날 의사 환자로 신고가 되었고 확진 검사 결과는 8월 29일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도 대구 경북에 2명 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달 초 대구 남구에 사는 50대 여성과 군위군에 사는 60대 여성이 일본 뇌염 환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부터 전국적으로 20명 정도의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지만 올여름은 계속된 폭염으로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줄어 일본 뇌염 환자 발생이 늦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해외에 서버와 운영 사무실을 두고 3,50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회원이 12,000여 명으로 단일 도박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42살 강모 씨를 비롯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모집책 등 3명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수십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서버를 태국의 사무실을 두고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판돈의 규모는 3,500억 원. 단일 조직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아시는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프로그래머와 자금관리책, 상습 도박 혐의자 등 38명을 입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배당률이 높은 경기를 예측하여 주고 다른 사이트도 소개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일부 상습 도박자들 가운데는 5억 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사람도 7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490여 명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을 베팅한 도박자들과 대포통장 판매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이들 모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사가 아닙니다.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터키와 경상북도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터키의 과수 전문가인 두르구 씨와 식품 분석 전문가 이스탄불루 씨가 지난 6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과수 재배와 농산물 저장, 가공, 신품종 육성 등의 각종 농업 기술을 터키 농업에 접목시키겠다며 한 달 동안 구슬땀을 흘리고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이스탄불에서 250km가량 떨어진 터키 부르사주. 농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르사주와 경상북도는
채소와 과수에 대한 공동 연구, 유전자원 활용 기술 개발, 작물 육종에 관한 공동 연구 사업 등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üney Kore'de ve ülkemizde tarım oldukça gelişmiş durumda. Karşılıklı işbirliğinin faydalı olacağını düşünüyorum. Mantar konusunda Koreli arkadaşlarımız bize yardımcı olabilirler. Biz de kiraz konusunda onlara yardımcı olabiliriz. 경상북도는 터키에서 재배 확대를 희망하는 버섯을 중심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농업 기술을 터키에 적극 전수하고 있습니다. Dediğim gibi tekrar özellikle enstitü müdürümüze, değerli uzmanlarına burada olmalarından dolayı çok mutlu olduğumuzu tekrar belirtmek isterim. 또 다양한 유전 자원이 풍부한 터키와의 농업 교류 협력을 발판으로 FTA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터키를 교두보로 해서 우리의 우수한 농업 기술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농업 자원 분야의 중심인 터키와의 교류는 우리 농업의 세계 진출과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터키 브루사주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 강정 고령보 인근 낙동강의 남조류 세포수가 리터당 2만 9천 개나 돼 조류 경보제 첫 번째 단계인 출현 알림보다 한 단계 높은 조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조류 세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성보도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환경청은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남조류가 여전히 증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낙동강의 녹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동안 녹조가 폭염 때문이라는 환경당국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녹조가 지속돼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낙동강의 녹조를 없애기 위해 즉시 수문을 열고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 달서구 지부는 오늘 달서구의회 막말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규 달서구의회 의장이 애꿎은 여성 공무원까지 끌어들여 여성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 사과하고 의장과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재령 의원도 공개 사과하고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대구 MBC가 범어도서관과 각종 문화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 MBC는 오늘 수성구리 범어도서관에서 대구 MBC 사장과 범어도서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 MBC는 6만여 건의 도서와 방대한 문화시설을 갖춘 범어도서관과 함께 교육과 독서문화 진흥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대구 소년원 직업훈련장 개장식에 참석해 원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년원과 지역 산업체 간의 결연을 적극 추진해 소년원생의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을 연 직업훈련장은 20억 원을 들여 지은 것으로 원생들이 제과 제빵 관련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콘서트가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울림, 큰 공감이란 제목으로 열린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에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 예술단을 비롯해 성부학교의 맑은 하모니카 연주단, 영화학교의 수화무용단이 참가했고 경북 도립국악예술단과 성광고 댄스 동아리까지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6.25 전쟁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미국 텍사스대 린 교수는 미국이 낙동강 전투로 인해 대규모 전쟁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켰고 새로운 무기 체계와 전투 조직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세미나에서는 낙동강 전투 승리가 갖는 의미와 6.25 전쟁 휴전회담에서의 해상 분계선 문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이 오늘 낙동강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개막해 DMZ 철책과 옛 동서독 국경철책 전시, 낙동강 방어선 체험존, 평화투어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될 이번 대축전에서는 2013 낙동강 세계평화 콘서트와 어린이 평화 인형극, 625인의 세계평화 대합창 등 대규모 공연 행사와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기념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이어집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 소송에서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직접적인 간통 증거는 없지만 상당 기간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면서 유흥을 즐기고 상당 금액의 돈까지 빌려준 점으로 밀어볼 때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생한 영천 폐유 정제 공장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영천경찰서는 감식을 하는 한편 사고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저녁 7시쯤 영천시 금호읍의 한 폐유 정제 공장에서 났는데 이 불로 공장 사무실과 건물 밖 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폐유 드럼통 수백 개가 불에 완전히 타버려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올 시즌 3차례 팬들과 소통에 가장 적극적인 구단인 팬 프렌들리 클럽을 선정하는 가운데 1차 클럽으로 제주가 선정된 데 이어 2013년 2차 팬 프렌들리 클럽으로 대구FC가 뽑혔습니다. 대구FC는 올 시즌 각종 지역 공헌 활동과 함께 경기당 평균 관중도 30%나 증가한 8,9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보낸 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수백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3,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3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